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철 건강식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곤드레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곤드레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요즘 제 주변 지인분들 사이에서도 곤드레밥이 정말 인기예요. 지난주에도 친구분이 강원도 여행 다녀오면서 곤드레나물을 한 보따리 사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해드시면서 이게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더 좋은지, 혹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겠다 싶었어요. 먼저 곤드레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곤드레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고려원 건키의 어린 순을 말해요.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공기가 맑은 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나물이에요. 예부터 강원도 사람들은 이 곤드레를 삶아서 말렸다가 겨울 내내 먹었다고 해요. 곤드레 나물의 가장 큰 특징은 칼슘 함량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100g당 칼슘이 무려 3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서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이럴 때 곤드레 나물이 정말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되어줘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돼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곤드레밥을 자주 드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철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빈혈 있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 분들한테 좋아요.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얼굴이 창백하고 자주 피곤하다면 철분 부족일 수 있는데 곤드레 나물이 자연스럽게 철분을 보충해줘요. 비타민 O와 C도 풍부해요. 비타민 O는 눈 건강에 좋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요즘처럼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울 때 곤드레 나물을 자주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곤드레밥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조합은 바로 된장찌개예요. 곤드레밥을 먹을 때 된장찌개를 곁들이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까? 된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된장에는 유익한 균이 가득해요. 이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데 곤드레 나물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의 유익균과 곤드레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 건강을 2배로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곤드레의 칼슘과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면 뼈 건강에 더욱 좋아요. 실제로 강원도에서 곤드레밥을 먹을 때 된장찌개를 빼놓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고등어구이예요. 생선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가 좋아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곤드레 나물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고등어에는 바로 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곤드레밥과 고등어구이를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합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꾸준히 곤드레밥에 고등어구이를 곁들여 드셨대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병행하셨지만 식단의 영향도 컸다고 해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예요. 강원도에서 곤드레밥을 먹을 때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서 비벼 먹잖아요. 이게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지방산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들깨의 지방 성분은 곤드레 나물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E의 흡수를 도와줘요. 비타민 E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곤드레밥에 들깨가루를 넣는 건 정말 과학적인 조합이에요. 네 번째로 좋은 건 김치예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도 곤드레밥과 궁합이 잘 맞아요. 김치도 발효식품이라 유산균이 풍부하죠.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곤드레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배추김치보다는 열무김치나 갓김치처럼 잎이 많은 김치가 더 좋아요. 잎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곤드레의 칼슘과 김치의 칼슘이 더해지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김치의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소화도 잘 되게 하고요. 겨울철에 찬 김치와 따뜻한 곤드레밥을 함께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도 소화는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두부예요. 순두부찌개나 두부김치 또는 그냥 두부조림을 곁들여도 좋아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곤드레나물은 채소라서 단백질이 부족한데 두부가 그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줘요. 두부의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질이 아주 좋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잘 활용돼요. 나이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두부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요. 특히 응고제로 간수를 쓴 두부에는 칼슘이 더 많아요. 곤드레의 칼슘과 두부의 칼슘이 합쳐지면 정말 뼈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미역국이에요. 생일날 먹는 미역국도 곤드레밥과 잘 어울려요. 미역은 해조류라서 요오드가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미역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게 중금속이나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곤드레나물의 식이섬유와 미역의 알긴산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해독작용이 더 잘 일어나요. 일곱 번째는 나물 반찬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거요. 곤드레밥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나물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더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해요. 엽산은 빈혈 예방에 좋고 세포 재생에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여러 가지 나물을 같이 먹으면 서로 다른 영양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 효과가 배가 돼요. 색깔도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요. 초록색, 흰색, 노란색 나물을 골고루 먹으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버섯볶음이나 버섯전골을 곁들이면 좋아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해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곤드레밥과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또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줘요.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데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자, 이제 곤드레밥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시금치를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어라, 아까 시금치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아요. 적당량은 좋은데 곤드레밥과 시금치를 동시에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곤드레나물과 시금치 둘 다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소량은 괜찮아요. 다만 곤드레밥 한 그릇에 시금치나물까지 한 접시 가득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양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수산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홍차나 녹차를 곤드레밥 먹을 때 함께 마시는 거예요. 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타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곤드레나물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를 함께 마시면 그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대요. 차를 마시고 싶으시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타닌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식후 커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우유를 곤드레밥과 함께 먹는 거예요. 우유가 칼슘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유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카제인이 곤드레나물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우유와 곤드레를 동시에 많이 먹으면 칼슘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칼슘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과하면 오히려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우유는 곤드레밥 먹고 한참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번째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이에요.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거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심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곤드레밥을 먹는데 라면이나 햄을 함께 먹으면 곤드레의 좋은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꼭 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또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많이 소모돼요. 곤드레나물의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술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끔 강원도 맛집에서 곤드레밥과 함께 막걸리를 곁들여 파는 곳이 있는데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면에서는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막걸리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요. 이 인산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건강에 좋지 않아요. 식사할 때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시더라도 탄산음료는 피하시고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돼요. 곤드레밥 자체는 싱겁게 해서 먹는 게 좋은데 짠 젓갈이나 짠 국물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칼슘 손실이 커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곤드레밥 먹을 때만이라도 반찬은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된장찌개도 너무 짜지 않게 끓이시고요. 여덟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칼슘이 소모돼요. 또 설탕이 많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식후 디저트로 단 것을 드시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곤드레밥을 더 건강하게 먹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곤드레나물을 물에 불릴 때 팁이에요. 말린 곤드레를 쓰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리세요.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4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아요. 물에 불리면 곤드레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더 잘 우러나와요. 불린 물은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 같이 넣으세요. 거기에도 영양소가 녹아 있거든요. 곤드레밥을 지을 때는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짓는 게 좋아요. 흰 쌀만으로 지으면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섞으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제 친구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곤드레밥을 지을 때 현미 50%, 흰쌀 30%, 곤드레 20% 정도로 섞어서 드신대요. 그렇게 드시니까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곤드레밥을 다 지었으면 들깨가루를 넣고 비벼 드세요. 들깨가루는 볶은 것보다 생들깨를 갈아서 쓰는 게 더 좋아요. 볶으면 고소한 맛은 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생들깨를 그때그때 갈아서 쓰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들깨가루에 간장이나 된장을 조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도 좋아요. 여기에 참기름 몇 방울, 다진 마늘 조금, 깨소금을 넣으면 정말 맛있는 양념장이 돼요. 이렇게 비벼서 김에 싸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곤드레나물에 식이섬유가 많다고 했죠. 식이섬유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식사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식후에도 물을 드세요. 하루에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곤드레밥을 먹는 시간대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게 저녁보다 좋아요. 곤드레밥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채로 주무시게 되어서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식이섬유가 주는 포만감 때문에 간식을 덜 찾게 돼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바쁘게 사시다 보면 후다닥 먹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곤드레밥은 특히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해요. 식이섬유를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잘 씹어야 하거든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그러면 침과 잘 섞여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도 빨라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식사 후 가벼운 산책도 좋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소화에 큰 도움이 돼요.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산책하면서 움직이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계절에 따라 곤드레밥 먹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좋아요. 봄철에는 냉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을 함께 넣어서 지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계절감도 느낄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시원한 무김치나 오이 소박이를 곁들이면 좋아요. 가을에는 버섯을 넣어서 지으면 좋고
겨울에는 따뜻한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곁들이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좋아요. 이렇게 계절에 맞춰 먹으면 제철 식재료의 영양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곤드레나물이 아무리 좋아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하루 한 끼 정도가 적당해요. 몇 끼 곤드레밥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곤드레를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곤드레나물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곤드레를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곤드레는 국화가 식물이라서 국화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드셔보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늘리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생곤드레는 냉장 보관하면 2-3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말린 곤드레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미 지은 곤드레밥은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한 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하면 바쁠 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는 물을 조금 뿌려서 돌리면 더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곤드레밥과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들깨가루, 김치, 두부, 미역국, 나물 반찬, 표고버섯이 좋은 조합이고 시금치를 과하게 먹거나 차나 커피를 함께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우유, 가공식품, 술, 탄산음료, 짠 음식,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곤드레밥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에요. 칼슘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철분도 많아서 우리 나이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곤드레밥을 더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우리 몸에 약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